건전하게만 달려온 것 같아서 오늘은 대학생에 어울리는 바로 세계 음주 문화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 수만큼의 다양한 음주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모두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한국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DNA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노래도 좋아하고 술도 정말 좋아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술을 권하며 마셔 하니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술 문화가 다소 생소한 풍경이라고 하네요. OECD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낮지만 독한 술로 먹는 술의 양은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 음주량을 소주잔으로 계산한다면 한국이 13.7잔으로 1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술 많이 마시지 않나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러시아입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장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술집을 정하곤 하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주로 고정된 장소에서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술집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갖는다고 하네요. 또한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같이 술병 라벨을 손바닥으로 대고 손바닥이 꼭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예절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연장자에게 먼저 따라주지만 러시아에서는 여자들 그리고 연장자들에게 먼저 따라주고 자기 잔에 맨 마지막으로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나라는 가까우면서도 많이 다른 것 같은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음주 문화만큼은 정말 괜찮다고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의 술잔이 조금 남아있을 때에는 눈치껏 첨잔을 해준다고 합니다. 첨잔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첨잔은 술잔이 비기 전에 술을 따라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상님들이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께 술을 따를 때 그렇게 하지만 일본에서는 평상시의 행동으로 첨잔을 하면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경우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할 때는 술잔을 손으로 가리거나 술잔이 가득한 상태로 가만히 산 위에 놓아둔다고 하네요. 이 경우 더 이상 못 마신다는 표시이므로 여기서 더 권하게 되면 실례가 되고 또 한국에서는 마실 때마다 건배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또한 실례라고 하는데요.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일본 문화적 심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과격해지기도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술을 마셔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히 마시는 것이 예의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우리가 영국과 가장 많이 혼동하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의 음주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펍 문화인데요. 아일랜드의 펍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간단한 음식을 먹는 대중적인 술집이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을 지나 하루의 마무리로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음주 문화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아일랜드의 독립을 논의하던 많은 사람들이 펍에 모여서 나라 걱정으로 밤을 새우곤 하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적 중심지인 더블린의 경우 레스토랑의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안주가 따로 없이 술 한 잔 시켜놓고 전통 아이리쉬 또는 올드 팝송 등의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손님들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술집이 일찍 문을 닫으므로 술을 빨리 마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밤이 늦으면 길거리에서 술 취한 취객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길거리에서 취객을 만나는 것이 조금은 무섭기도 한데요. 만약 아일랜드에 가게 된다면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건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몸은 소중하니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핀란드와 캐나다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평일, 주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죠. 흔하게 우리 주변만 봐도 널리고 널리지 않았나요?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주말에만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 마실 때 엄청나게 많이 마시죠. 그래서인지 특별한 음주 문화가 없는 편인데요. 술도 자신이 직접 따라 먹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술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술집이 새벽 3시나 4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술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집에서 파티를 열어 술을 마신다고 하네요. 핀란드 사람들은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안주 없이 술만 먹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주 없이 술을 먹는 나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주 없는 술자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캐나다의 경우도 특별히 음주 문화라고는 부를 만한 것이 없는데요. 술 유통권을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슈퍼마켓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조차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레스토랑과 펍의 경우 LLBO라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술을 팔 수 있습니다. 흔히 어디 가나 술을 구할 수 있는 한국과는 정말 다른 모습인데요. 법적으로의 음주는 실내에서만 허용되고 야외 음주는 특별 허가가 없는 한 무조건적인 금지라고 합니다. 한국의 애주가들은 캐나다에 가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것 같지만 캐나다 사람들 또한 불만을 가지고 계속적인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개의 나라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 중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국의 음주 문화는 정중한 관계를 뜻하는 관시를 알아야 합니다.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는 경우에 손님을 괴로울 만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시를 위한 예의라고 합니다. 또한 손님은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겨주는 것이 음식을 대접한 사람을 위한 예의라고 하는데요. 모르고 갔다가 남기지 않고 계속 먹을 경우 서로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밥을 대접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술을 같이 권하는데요. 이때 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손님이 술에 잔뜩 취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정말 밥도 잔뜩 먹고 술도 잔뜩 먹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겠는걸요. 술은 하늘이 내려주고 인간이 찾아낸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술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술은 잘 먹으면 불로장생약이요, 잘못 먹으면 나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기도 합니다. 한 잔의 술은 인생을 노래하게 하고 용기를 주지만 지나치면 인생을 고단하게 하기도 하죠. 로마의 속담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잔은 갈증을 면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둘째 잔은 영양을 위해서, 셋째 잔은 유쾌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 잔은 정신을 놓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사람은 체면 있는 신사로서 술집에 들어갔다가 중죄인으로 술집에서 나온다는 글롭스의 명언, 술의 지나침을 경계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렇듯 적당히 먹으면 즐겁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술. 오늘은 그 술의 문화인 음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문화대교 어떠셨나요? 시험이 끝났다고 너무 술을 달리지는 마시고요. 자, 우리 모두 적당히 즐거운 분위기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대교는 다음 주에 더더욱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서수희, 진행의 전승찬이었습니다.